안녕하세요. 월요일 마지막 수업 시간인 국어 시간입니다. 우리 대면 계약이 20일로 발표가 났죠. 네, 이제 여러분과 얼굴 보면서 교실에서 수업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우리 계약 전까지 온라인 수업은 쭉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 온라인에서 진도를 열심히 같이 나가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과 함께 4단원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4단원에서는 조금 논리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같이 잘 하면서 강의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함께 열공 해봅시다. 4단원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오늘 학습 순서 보고 나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 우리 5교시 과제였죠. 그쵸? 자, 요거 본문 학습 같이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과제로 냈던 거 그거 정답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논증 방법 자세히 종류별 특징까지 알아보고 네 번째로 다음 시간 안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본문 학습 갈게요. 교과서 176, 177 펴주세요. 76쪽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 자, 이 글은 여러분이 읽어봤죠? 미리 한번 볼까요? 갈래가 뭘까? 이 글의 글 종류는 바로 수필입니다. 수필. 자, 여러분 수필 우리 앞에서도 하나 배웠어. 그치? 애들이 책 사러 읍내 나갔던 거 1단원에서 배웠죠. 그렇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느낀 점과 함께 써도 수필이고요. 이 글처럼 그냥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도 우리가 수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 2, 3, 4 그 다음에 여기 밑에 5, 6, 7, 8 번호 써있죠. 이 번호를 쓴 기준은 뭘까? 기준은 바로 문단별로 써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총 이 글은 8문단으로 되어 있는 글입니다. 8문단. 1문단부터 같이 볼게요.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네요. 그쵸? 그래서 영국 왕립학회에서 하는 말, 그런 말을 지금 가져왔네. 우리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한 말, 이런 걸 가져오는 거 뭐라 그래? 인용한다라고 하죠.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용할 때는 항상 작은 따옴표 이렇게 활용해서 써준다는 거. 그리고 출처를 밝혀줘야 한다는 거. 자, 그러면서 뭐야? 탐구한다는 거 중요한 건 알았네요. 탐구한다는 건 뭐야?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걸 우리는 탐구한다라고 한대요. 그쵸? 그럼 밑에 이제 다양한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예시들 같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 파스테르 아저씨 나오네요. 파스테르 알죠 여러분? 우유도 있고 그치? 그래서 파스테르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 뭐야?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대. 자, 이거는 뭐야? 일반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믿음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은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라는 거야. 근데 학자들까지 다 이걸 믿었는데 파스테르는 아니야. 저거 뭔가 이상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파스테르는 의심하고 뭐 한 거야? 실험을 통해 반론을 펼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말한 뭐야? 탐구하는 사람들은 의심한다. 얘 지금 의심했어. 그러니까 파스테르의 이런 탐구하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파스테르는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 미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하나의 생명을 지닌 존재다라는 사실을 입증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뭐야? 결국 뭐야? 일반적인 믿음을 깨고 탐구 자세를 가졌더니 결과를 통해 입증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입증해서 사실을 하나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파스테르 첫 번째 예시였고요. 4문단 보면 의심은 마법사의 물과 같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했네요. 하나의 의심은 마법사의 물이다라는 거 비유하고 있고요. 지금 자, 의심하는 순간 뭐야?
죽어있던 뭔가 진실, 그냥 사람들이 다 맞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 그거가 생명을 갖고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다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뭘까?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라도 뭔가 잘못됐을 수 있어, 틀릴 수 있어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거 나와 있네. 그치? 뭐야?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라는 거. 자, 그럼 일단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177쪽 가볼게요. 자, 우리 주위에서는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믿는 걸 사람들이 다 그냥 믿는단 말이야. 근데 그 믿음이 모두 진실일까? 라고 지금 의문 제기했어. 그럼 밑에 이제 두 번째 예시 나오는데 앞에서 파스텔가 있었다면 뒤에서 누가 나올까? 갈릴레이가 나옵니다. 갈릴레이. 자, 자유낙하를 하는 두 물체 중에서는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귤이랑 수박이랑 떨어뜨렸을 때 수박이 당연히 먼저 떨어져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뭐야? 일반적인 믿음 두 번째가 되겠죠. 일반적 믿음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학자도 이렇게 주장을 했었대.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는데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거야. 근데 갈릴레이는 지금 뭐 한 거니? 이 주장에 의문을 품었다. 이거 뭐 하는 자세? 탐구하는 자세죠. 탐구하는 자세 두 번째가 되겠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도 이제 실험을 한 거야. 증명을 하려고. 그래서 뭘 알아냈어? 모든 물체는 그 무게와 관계없이 똑같은 속도로 자유낙하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뭐야 지금? 입증한 사실 두 번째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또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천문학자가 나와요. 코페르니쿠스는 역시 뭐야? 누구나 믿고 따르던 생각이 있었대. 뭐 우주의 중심이 뭐라는 거?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생각에 이게 뭐야? 일반적으로 믿던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인 믿음 세 번째 예시예요. 자, 근데 뭐야? 거기에 뭘 품었어? 지금 의심을 품었대. 우리 의심하는 거 계속 뭐 하는 자세? 탐구하는 자세 세 번째. 그치? 자, 그 다음에 뭐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뭐를 주장했어? 지동설을 주장해서 입증을 했겠죠. 그러니까 얘도 뭐야? 입증한 사실이 되겠지? 입증한 사실 몇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예시가 총 3개나 나와 있죠. 구체적인 사례가 3개나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뭐야? 이처럼 탐구한다는 것은 뭐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어. 의심은 품고 끝나면 그냥 끝이고 뭐야? 의심을 품은 것에 대해서 가설 세우고 실험으로 입증하여 어떻게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뜻한다. 이게 뭐야? 탐구라는 거죠. 탐구하는 거. 그쵸? 그래서 탐구한다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가설 세우고 입증하는 거,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 작가의 최종 결론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네요.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길고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냥 다양한 학자들의 그런 사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주장, 이렇게 나와 있는 글이었네요. 여러분 과제 했던 거, 과제 정답 확인 같이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 178쪽이었죠. 자, 178쪽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 1문단부터 8문단까지 지금 문단별로 중심 내용 정리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아마 잘 읽은 친구들은 정리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자, 1문단 볼게요. 탐구한다는 것은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처럼 뭐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해라? 그치, 믿고 있는 사실을 의심하는 일을 뜻한다 라는 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유,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실을 의심하는 일을 뜻한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 3문단 지금 묶었어요. 관련이 있어서. 자, 2, 3문단 묶은 거 볼게. 사람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어. 근데 누구는 안 믿었지? 예시 첫 번째로. 그치, 파스테르가 안 믿었어요. 자, 파스테르는 어떻게 했어? 그래서 안 믿고 그것을 당연히 실험으로 뭐야?
미생물이 생명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호문단 볼게요. 자, 4호문단은 자, 뭐야? 우리 그 사람이 잠깐 파스텔을 다음 예시하기 전에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라도 틀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치. 당연한 상식이 되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믿음들도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의심해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문단 갈까? 자, 6문단에서 누구는 대부분이 받아들이던 주장의 의문을 품었을까?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주장을 했지만 그치, 갈릴레이는 대부분의 받아들이던 주장의 의심을 품었고 그래서 어떤 사실을 증명해냈어? 그치, 모든 물체는 무게에 상관없이 어떻다는 거? 똑같은 속도로 자유낙하라고는 표현이 낫겠네요. 자유낙하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시였어. 또 누가 나왔어? 그치,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라는 학자는 누구나 믿던 어떤 생각이었지? 그치, 지구가 중심이다라는 거,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그 생각에 의심을 품고 어떻게 했다? 뭘 주장했어? 그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돈다고 주장을 한 거죠. 자, 네, 마지막 8문단. 자, 그래서 결론 정리였어. 결과 정리. 탐구한다는 것은 뭐야? 그치, 잘못된 믿음에 뭘 품어? 의심을 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설을 또 세우고 뭘로? 실험으로 입증하여 잘못을 바로잡는 이를 뜻한다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가설을 세워서 바로잡는 것, 이게 바로 탐구입니다 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냥 일반적인 믿음, 일반적으로 믿는다고 그냥 믿어버리진 말라 라는 얘기죠. 이해가 됐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논증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선생님하고 알아볼 거예요. 알아보고 다시 한번 이 글에서 찾아볼 건데, 자, 논증 방법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개 있어요. 뭐 있냐면요, 귀납법, 연역법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귀납법 보면요, 구체적이고 개별적 쓰인 사실을 먼저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원리는 이거야 라고 제시하는 게 바로 귀납법이에요. 근데 반면 연역법은 뭐냐면요, 일반적인 원리가 먼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원리가 이러니까 개별적인 사실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연역인데요.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선생님은 어떻게 외웠었냐면은 귀납, 기억으로 시작하죠. 얘도 뭐야? 구체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귀납은 구체적인 사실 먼저. 그 다음에 연역은 이응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야? 일반적인 원리가 먼저 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대로 그것은 기억은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예시 한번 볼게요. 선생님 같은 예시를 귀납법으로 한번 해보고 연역법으로 한번 해봤어요. 자, 귀납법으로 먼저 보면요. 호랑이는 새끼를 낳아. 옆에 있는 원숭이도 새끼를 낳네. 뭔가 구체적인 호랑이, 원숭이, 구체적인 그런 개별적인 구체적인 예시, 구체적인 사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야? 호랑이와 원숭이는 새끼를 낳으니까 모두 포유류네 라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그러면 모든 포유류는 몰라. 새끼를 낳는구나 라는 거를 도출해내는 거야. 일반적인 원리를. 이게 바로 귀납법이라면 연역법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원리가 먼저 나옵니다. 포유류라고 하면 새끼를 낳아야 돼요 라는 거야. 근데 호랑이와 원숭이는 다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이에요. 동물이에요. 자, 그러면 뭐야? 호랑이와 원숭이는 결국 뭘 낳는다?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얘네는 새끼를 낳겠네 라는 구체적인 사실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걸 입증할 때 그런 거 우리 연역법,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일반 원리를 찾아낼 때는 귀납법 이렇게 알면 됩니다.
연역이 앞에 예시만으로는 조금 이해가 부족했을 거예요. 그리고 설명도 선생님이 되게 간단하게만 지금 얘기한 거라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텐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선생님이 거기에 사용할 단어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논증이에요. 논증은 우리 저번 시간에도 같이 봤어요. 뭐야? 여러 근거를 들어서 내 말이 맞아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논증이에요. 논증. 자, 그 다음에 뭐냐면요. 전제라는 게 있는데요. 전제는 뭐냐면 어떠한 사물 그리고 어떠한 현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주장을 말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거 먼저 주장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세우는 것들 뭐가 되겠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전제 근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결론이라는 표현을 쓸 텐데요. 결론은 뭐야? 결론은 주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거를 통해 나오는 주장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귀납법부터 조금 더 자세히 선생님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귀납법은 뭐가 먼저 나와? 구체적 사실이 먼저 나와. 사실을 통해서 뭘 이끌어내? 원리를 이끌어낸다라는 거야. 자, 그럼 귀납법 볼게요. 첫 번째, 모든 사례를 확인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 나온 원리가 완전히 참이야. 완전히 맞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한계가 있단 얘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만약에 내가 결론을 찾아냈다? 근데 내가 본 사례가 고작 한 3개야. 3개를 통해서 내가 동그라미라는 원리를 찾아냈네. 그런데 여기에 맞지 않는 이 결론과 맞지 않는 사례 예를 들어 갑자기 세모라는 게 하나만 튀어나오면 이 동그라미는 완전 틀린 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사례가 굉장히 충분히 많아야 이 원리가 타당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거에 사용된 이런 구체적인 사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충분한 통계, 충분한 조사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시 한번 볼게요. 예시로 설명해 볼게. 자, 오늘 관찰한 까마귀는 모두 까맸어. 근데 어제 관찰한 까마귀도 모두 까만색이었어. 그저께 관찰한 까마귀도 모두 까만색이었어. 그니까 모든 까마귀는 검정색이야. 까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흰 까마귀를 발견했어. 그럼 어떡해?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게 성립이 돼? 안 된다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라도 다른 예외적인 게 튀어나온다? 그러면 이 원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납법은 살짝 한계가 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연역법 한번 볼게요. 연역법 보면요. 연역법은 뭐야? 이미 사실이라고 다 정해지고 알려진 전제. 전제 앞에 뜻 근거였죠. 근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근거로 제시된 일반적인 원리가 참이야. 그러면 그에 따른 주장은 어떻게? 언제나 참이야. 그러니까 뭐야? 참으로 일단 원리가 얘기 나왔어. 그러면 결론도 참. 만약에 앞에가 참이 아니라 거짓이었네. 그러면 얘도 당연히 거짓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연역이라는 게 뭐야? 원리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리가 거짓이면 사실도 거짓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 볼까? 자, 앞에서 전제가 이미 결론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거를 뭔가 밝히기에는 부족해요. 근데 구체적인 사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사실이 참이라는 걸 증명할 때는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얘기죠. 여기 진짜 많이 나오는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런 일반적인 원리 제시했어. 그치? 일반적인 원리 나왔어. 이걸 근거로 쓴 거야, 이 사람은. 그치? 자, 이걸 근거로 모든 사람은 죽어요라는 걸 제시했어. 자, 근데 나라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적으로 나는 죽어요 라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원리를 근거로 활용한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원리를 근거로 먼저 활용하면 연역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글에서 적용을 해서 찾아볼게요.
자, 학습활동 교과서 179쪽이에요. 179쪽. 거기에 2번 글이 나와 있죠. 자, 일단은 설명이 먼저 나와 있네. 논증이란 뭐라고? 근거를 들어서 내가 맞아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논증 방법에 선생님 방금 설명한 귀납법, 연역법 있다. 그래서 귀납은 구체적인 사례 먼저, 그 다음에 일반적 사실. 요런 순서로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어도 결론이 항상 참인 건 아니다. 예외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연역 논증은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사실, 반면 연역은 일반이 먼저,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을 내가 증명하는 방법. 따라서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읽은 마법사의 물이라는 요 작품에서 사용된 논증 방법은 뭐였겠어? 구체적인 사례가 먼저 나오니 주장이 먼저 나오니?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세요. 자, 지문으로 돌아가봐. 결론이 어느 부분에 나왔어? 일반적인 결론이 밑에 나왔죠. 그리고 위에서는 다양한 예시들,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이런 예시 나왔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구체적인 근거를 먼저 제시한 귀납법이 되겠죠. 귀납법. 자, 그래서 논증 방법은 귀납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왜냐하면 이유를 물었네. 지금 그치? 자, 왜냐하면 뭐라고 써줘야 돼? 그치? 뭐에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 그치? 누구의 사례? 과학자들의 사례를 통해 뭘 했기 때문에 그치? 어떤 결론이 났어? 탐구는 어떻다고? 탐구가 의심을 통해서. 그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오타가 많지? 자, 의심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시작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글, 우리 마법사의 물에 사용된 논증 방법은 귀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글에 사용된 게 귀납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귀납이었어. 귀납은 구체적 사실에서 뭐가 나와? 그치, 일반적 원리가 나와. 일반 원리가 나오는 거야. 자, 일단은 첫 번째 근거 1. 누구의 사례가 제일 먼저 나왔어? 구체적 사실로 파스테르 나왔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근거 2번으로는 누구의 사례 나왔지? 파스테르 다음에 갈릴레이. 그치? 갈릴레이의 사례가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근거 세 번째로는 누구의 사례?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의 사례가 이렇게 근거 땅땅땅 3개 나왔고요. 이 3개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주장 뭐였어? 그치?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치? 옳다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의심해야 된다. 그치? 의심해야 한다.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이거 말고 아까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뭐니? 탐구. 그치? 탐구 자세. 자, 탐구하는 것은 뭐 한다는 거야? 그치? 잘못된 믿음에 대해 잘못된 믿음에 대해 의심하고. 그치? 의심하고 뭐 하는 거야? 잘못을 바로잡는 것. 그치? 잘못을 바로 잡는 일이다. 것이다. 상관없고요. 자, 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좀 선생님 글씨를 빨리 써서 글씨가 굉장히 안 예쁜데. 자, 해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근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주장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귀납이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글쓴이의 주장은 탐구하려면 탐구한다는 건 뭐야? 뭐에 대해 의심하고 바로잡는 거다라는 거. 이것까지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180쪽 같이 한번 볼게요. 180쪽 문제, 다음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을 파악해보자 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논증 방법 하고 있는 단원이죠. 자, 논증 방법 파악해보자니까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지금 내 앞에 존재하는 것과 싸우는 것만큼 비생산적인 것은 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그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나의 삶에 초대된 것입니다. 쫓아내려고 할수록 힘만 더 빠집니다. 한마디로 뭐야? 나는 내 인생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버스를 운전하다 보면 성가시게 구는 사람, 험악하게 구는 사람도 다 타기 마련이지요. 그게 싫다고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버스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을 쫓아내는 데만 몰두하면 어느새 엉뚱한 곳으로 버스가 간다라는 게 지금 이 글인데요. 자, 1번부터 볼까? 그러면 이 글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쵸? 맨 앞에 지금 내 앞에 존재하는 것과 싸우는 것만큼 비생산적인 것은 없습니다 라는 게 바로 이 사람이,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여기서 얘들아 그러면 내 앞에 존재하는 것은 지금 뭘 의미해? 그쵸? 나를 둘러싼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을. 자, 그래서 내 앞에 사람, 내 지금 삶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만큼 비생산적인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 글쓴이가 주장하고 싶은 거 정리해보면은 뭐라고 볼 수 있지? 삶을 살면서 뭐에서? 삶을 살면서 인생에서, 자, 인생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 그치? 그냥 싸우느라 힘 빼지 말자. 비생산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힘 빼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다른 말로 정리하면 그 사람들은 뭐야? 그냥 내 삶에 있는 거야. 내 삶에 초대된 거야. 아무리 싫은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을 그냥 어떻게 받아들여라. 뭐 이런 게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그래서 이 주제를 찾고자 하려고 실어놓은 건 아니겠죠. 논증 방법 문제이기 때문에 밑에 가서 논증 방법 찾아볼 건데, 논증 방법 찾기 전에 선생님하고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유추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유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 중요해요.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거야 라고 추론하는 방법인데요. A라는 게 있고 A 다시라는 게 있어. 어머, A 속성 A 다시, 얘네 둘이 굉장히 비슷하네. 그러면 얘도 이런 거 갖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대상 간의 유사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논증이 타당성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추도 귀납, 우리 앞에서 한 귀납의 일부에 해당하는데요. 예시를 통해 봐야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붉은 점 무늬가 있는 이 버섯에는 독이라는 게 있어요. 붉은 점 무늬라는 걸 A라는 속성이라 치면 저 버섯에도 뭐가 있대? 얘도 A 있는데? 붉은 점 무늬가 있는데? 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독이 있었음. 독이라는 B라는 성질이 있었으니까 저 버섯도 마찬가지로 B, 독이 있겠구나. 그래서 A라는 유사성이 있으니까 얘가 갖고 있는 B를 얘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유추입니다. 유추. 그래서 유추는 굉장히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글 속에서 녹아나 있는 경우가. 자, 그러면 볼까요? 다시 아까 교과서로 돌아가서 밑에 볼게.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이 글의 논증 방법과 구조를 파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거 네모 빈칸 읽을게. 자, 귀납 논증의 하나인 유추는 선생님 말했지?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근거로 다른 점도 비슷할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비교하는 대상의 속성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타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명했죠? 이 글에서 인생을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다시 올라가서 보면 인생을 사는 거는 뭐야? 내 인생을 버스 운전하는 난 기사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인생과 뭐가 비슷하다고 얘기해? 버스 운전이 이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버스 운전 먼저 채워볼까? 자,
뭐를 할 때 싫은 사람을 쫓아내는 데만 신경 쓰면 위에서 그래서 봤듯이 버스 운전할 때 싫은 사람을 쫓아내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면 뭐가 엉뚱한 곳으로 가? 버스가 엉뚱한 곳으로 간다고 했어. 그러면 이거와 비슷하게 인생도 어떻다는 거야? 인생도 내 앞에 그치, 내 앞에 존재하는, 그치, 싫은 사람을 쫓아내려고 할수록 어떻다는 거? 누구 힘만? 내 힘만 더 빠진다는 거. 더 빠진다라는 거. 그치? 나와 있었죠. 비생산적인 일이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버스 운전과 인생의 이런 공통점을 찾아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요 글. 그러니까 이 글의 논증 방법은 당연히 뭐가 될까? 당연히 이 글의 논증 방법은 유추라고 적어줘야겠죠. 유추를 배우기 위한 바로 글이었어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아마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단원 같은 경우, 4단원 같은 경우 철저한 복습이 조금 필요해요. 특히 4-1이 그래요. 4-2는 좀 괜찮은데 4-1단원 여기가 좀 개념을 외워야 하고 적용도 해봐야 되고 복습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복습 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5교시에 뭐 먼저 할 거냐면 5교시에는 과제를 먼저 하고 오세요. 그래서 교과서 학습활동 선생님이 문제 페이지 소영 선생님이 올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올리는 페이지 여러분이 숙제로 먼저 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교시에는 뭐야? 강의 영상 듣는 거 당연히 알죠? 그 다음에 안 적어놨네 선생님이 댓글 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좀 적용을 글에서 많이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귀납법과 연역법 이해가 잘 되나요? 아마 다른 교과 시간, 수업 시간에도 들어본 적이 있는 방법들일 거예요. 그만큼 일상 속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고 개념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오늘 배운 논증 방법을 다양한 글 속에서 찾아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모두 복습 한 번씩 다시 하시고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럼 모두 안녕.